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오늘 다뤄볼 내용은 바로 리플 승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로 인해서 리플의 가격이 오르고 각종 매체에서 리플에 대한 언급을 이어가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죠. 그럼 과연 이 리플에 대한 이 함성이 정말로 폭등을 불러올 것인지 그 이면과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추가로 영상 마지막에는 이번 리플의 상승폭보다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까지 무료로 공개해 드릴 테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투자 관련 매체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기사일 텐데요. 미 법원 리플의 벌금 1,700억 원 명령, 사실상 승소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사건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리플은 매달 자신들의 XRP 보유분을 기관에게 매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거래를 하는 리플은 증권이다라는 SEC의 주장으로 소송이 벌어졌고, 약식 판결에서는 개인과 개인의 거래를 통한 XRP는 증권이 아니면서 다만 계약서를 쓰면서 이런 기관과 거래한 리플은 증권이다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여기서 SEC는 8억 6천만 달러의 각종 이자와 수수료 등을 더해서 총 20억 달러의 배상금을 내놓으라고 한 거죠. 그리고 이번에 그 약식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온 건데, 결과는 배상금의 6%에 해당하는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이 나온 겁니다. 물론 이 기관에게 판매를 했던 행위는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지만, 사실 이건 미국령 안에서만 해당이 되는 문제이고 벌금도 확실히 줄은 만큼 리플의 승소라는 결론이 된 겁니다. 이런 결과로 인해서 하루 만에 리플은 20%가 넘는 폭등을 한 번에 이뤘는데요. 그럼 이제 리플은 계속해서 상승을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을 다뤄봐야겠죠. 우선 지금부터 벌어질 일들을 생각해보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건 항소의 가능성입니다. SEC 입장에서는 기존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규제 체계가 이번 판결로 인해서 흔들렸기 때문에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다시 이런 항소를 하게 되면서 시간을 끌고 입지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또 리플 입장에서 처음에 1,000만 달러를 협의사항에 올렸었고, 기관과의 거래를 위해서 갈링하우스가 독자적으로 항소를 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이거는 판결 이후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한 만큼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로 보입니다. 사실 SEC 입장에서도 지금 미 대선의 승기에 따라서 존폐가 걸린 상황인 만큼 굉장히 신중하게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다면 여기서 소송이 마무리되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와 IPO, 그리고 판결 직전에 발표한 DIFC와의 협력으로 이 아랍에미리트에서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스케일업까지 한다는 실상 긍정적인 요소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건,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한 리플에는 많은 단기 투자자들이 붙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중동과의 전쟁 이슈 또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고용지수 또한 회복 전인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 투자자들이 이런 이슈가 다시 한번 발생하게 된다면 그만큼 이탈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판단을 섣불리 하시는 걸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러면 지금 사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게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이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장기적인 움직임의 긍정적인 신호로서 작용을 하지만 단기적으로 폭등, 우리가 말하는 수십 수백 프로에 달하는 수익은 보기가 힘들어요. 그럼에도 수익을 내고 싶으시다면 먼저 현재 코인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반드시 아셔야 하는데요. 지금의 코인 시장은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쉽게 받쳐주지 못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초부터 비트코인의 ETF 승인, 비트코인 반감기, 전쟁과 같은 사회적 이슈와 FOMC 금리 전망, 이더리움의 ETF 승인, 미 대선 주자의 변동까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 모든 사건들이 지나간 시점이고, 이 기간 동안 전고점을 뚫거나 큰 하락폭을 가진다거나 하는 일련의 일들이 모두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가상화폐를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미 해당 코인의 가치를 알고 물량을 통해 장기적인 수익을 보려는 사람, 고래라고 하죠. 또 ETF를 통한 기관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기존 불장을 보고 들어왔지만 결국 물려버린 사람들과 늦은 유입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쉽게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 호재나 악재가 왔다고 하더라도 추가 유입이 힘들고 유출 또한 수월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매수를 가져가기엔 이미 자금이 묶여 있거나 가격대 형성으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해지고, 매도를 하고 떠나기에는 이미 손실이 커서 오히려 기다리게 되는 다른 선택지까지 생겨버리게 되죠. 그렇게 거래량이 줄어드니 결과적으로 가격 상승폭은 작아지고 하락폭은 그나마 수월하겠지만 급격하게는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작은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을 보이는 게 지금 코인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에 말씀드린 것과 이어서 앞으로 나올 수밖에
수밖에 없는 움직임은 화면에 보이시는 차트를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왼쪽은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보여주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수많은 이슈들로 등락을 가졌지만 거시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오른쪽은 알트코인들의 비중을 나타내는 차트인데 우하향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가격 변동폭이 작은 비트코인의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나마 변동폭이 큰 알트코인들은 비중이 줄어드니 지금과 같은 장세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전 차트를 봐야 한다는 건데요. 2021년도 비트코인 반감기 1년 후의 상황입니다. 이때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달성을 했었고 알트코인들 또한 수백 %에 달하는 엄청난 불장이 왔었죠. 이 당시 시장은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후 지금과 같은 비중으로 박스권 안에서의 횡보장을 이루다가 신고점인 4,800만 원대를 달성하자 비트코인을 정리한 물량이 알트코인들로 이동이 되었고 알트코인의 상승이 이루어졌어요. 당연히 이걸 보고 코인을 하지 않던 사람들조차 코인 시장에 들어오니까 엄청난 물량으로 인해 비트코인은 지금의 전 최고점인 8천만 원대까지 올랐고 알트코인 또한 수백에서 수천 %의 상승을 하면서 말 그대로 불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비율은 70%대에서 30-40%까지 떨어졌고 알트코인은 19%까지 올라갔어요. 16년, 20년 동일한 모습을 보였고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줄 불장은 이제 단 7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손실은 없애고 조금이라도 자금을 불려나가야 저 불장에서 정말 큰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라는 말인데요. 지금의 단 1% 수익률이 저 불장 때는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수익을 무조건 낼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거니까 집중해주세요. 이 박스권 안에서의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 선물 옵션을 사용하거나 변동폭이 큰 밈코인들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러한 행동은 수익은커녕 원금조차 지킬 수 없는 막대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고 물론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참담한 계좌 잔액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제외한 유일한 방법으로는 실시간으로 거래량과 매수, 매도세를 분석을 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시점과 가격이 내려가는 시점을 맞춰서 투자를 하는 건데요.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코인을 사고 싶은 사람이 팔고 싶은 사람보다 많아지는 순간에는 가격이 올라가니까 매수를 하고 팔고 싶은 사람이 사고 싶은 사람보다 많아지는 순간에는 가격이 떨어지니까 매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하게 분석해야 하는 거고 뻔한 말이기 때문에 쉽게 보이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거래소나 거래 규모, 코인의 종류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서 거래 주문이 집계되는 속도가 다를 뿐더러 이걸 0. 몇 초 단위로 확인해 가면서 거래를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거래 정보를 수집하기도 힘들 뿐더러 안 그래도 본업을 하느라 바쁜데 하루 종일 차트만 보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법한 국내외 증권사와 기관에서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별세한 짐 사이먼스의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스라는 투자회사가 있는데요. 그 유명한 퀸트 투자의 대표격인 회사죠. 이 회사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엄청난 경기 침체 속에서도 큰 수익을 지속적으로 내면서 유명해졌죠. 자금 추이로만 보면 200만 %가 넘는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방법을 암호화폐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간 거래 데이터를 토대로 6년간의 코인 투자 알고리즘을 적용시켜서 특허까지 받은 프로그램을 알려드릴 건데요. 바로 BW 인베스트먼트의 자동 매매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선택한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리스크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청산과 원금 손실률에 대한 위험을 없애기 위해 선물이 아닌 현물 거래를 채택했다는 점, 그리고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개인의 IPI를 토대로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거래량 확보와 보안에 관한 위험도 없앤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수익률을 받는데요. 시중에서 광고로 1시간 만에 30% 수익, 일주일 만에 몇백 % 올랐어요와 같은 이런 내용들로 홍보를 하는 몇몇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러한 수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수익률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라는 건 그만큼 매수와 매도를 진행하는 구간에서의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실시간 수치에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예측에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당연히 위험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위험도가 높으면 이러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BW는 가장 보수적으로 24시간 일수익 범위를 1% 내외로 잡았고 한 달 평균 26% 정도로 알고리즘의 수익 범위를 잡아놨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로 정한 건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순간에 매수 매도를 진행하게 되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수익을 위해 운용하는 자금과 조금씩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자금을 나눠 포트폴리오를 짰어요. 그렇게 2년 만에 2천만
5천만 원에서 13억이라는 자산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또 이런 수익 프로그램 말고도 코인에 큰 자금이 물린 분들을 위한 복급 프로그램과 프리미엄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있으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의를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특별히 여름 시즌을 맞아 시청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할인과 무료 종목 진단 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프로모션을 받아왔는데요.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그 방법이 어렵지는 않고요. 화면에 나오는 제 개인 번호 010-2865-3464 010-2865-3464로 자동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가끔 이 프로그램을 사칭해 사기 같은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영상 댓글에 휴대폰 번호 뒷자리 4개 남겨주시면 확인 후에 혜택과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도 이렇게 수익을 내면서 안전하게 자산을 불려나가는 게 정말 쉽지는 않지만 BW 인베스트먼트는 6년간 회사를 운영하면서 단 한 건의 클레임도 없었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가오는 암호화폐 불장에서의 보다 큰 수익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